리오프닝 수혜주 이제 정말 또다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죠. 자, 리오프닝 주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노랑풍선도 했고 어제 제주항공 파라다이스로 많은 수익이 났는데 자, 오늘은 하나투어를 필두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십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의 복장에는 이미 봄이 왔어요. 네. 핑크와 노랑색.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늘 얼굴이 봄처럼 사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하나 민망하세요? 네. 네. 하나투어의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자, 여쭤봤더니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86,500원. 500원 뭐죠? 500원. 500원 이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네. 이렇게 100원 단위까지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9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좀 걸릴 수 있는 매물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고가 부분이 좀 눌렸었던 라인이 이제 86,5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해당 라인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일단 또 한번 이제 또 여기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가격을 좀 설정을 한 거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이미 좀 선제적으로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넘게 지속이 되다가 이제 풀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상당한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그 부분도 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다라고 보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자리가 64,000원대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 고점까지 한 번에 좀 뚫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뭐 강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포스트 팬데믹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하는 기간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좀 소화하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에서 한 번 정도는 또 매물 소화에 따른 좀 이런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으로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왜 86,500원인가 했더니 두꺼운 2차 매물벽이 시작하는 자리가 86,531원이라서 네. 그리고 그 뒤에 이 매물벽을 추가적으로 소화해 나갈지는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95,000원이면 작년 6월의 최고가 부근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세요. 작년 6월, 예, 그렇죠. 94,000원? 네. 작년 9월, 작년 9월 최고가를 뚫으면은 일단은 정말 여행 가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여행 가는 거고. 실제 여행 가는 거고. 여행 갑니다, 여러분. 아니면 기대감만 여전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목표일 뿐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저는 여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계속해서 뭐 2년 연속으로 적자 구조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죠. 여행주가 지금 반등은 다른 리오프닝주에 비해서는 좀 반등폭은 좀 클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주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여행주가 95,000원까지 도달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여행 예약 시작돼야 된다. 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뭐 유럽과 미국처럼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던가 아예 독감처럼 함께 가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다던가. 뭐 사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부에서 마스크에 대한 아까도 얘기하셨고 뭐 독감처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여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여행주 살만할까요?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꼭 관련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 중에서 여행주는 어떻습니까? 오늘 흐름이 가장 좋은 만큼 여쭤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좀 상이한 의견이십니다. 하창환 본부장께서는 매수, 그리고 염정 팀장께서는 트레이딩 관점, 앞서 상승폭이 좀 제한될 것이다. 실적이 사실 아직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좀 매수의 의견보다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인터파크는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네요. 5,54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리오프닝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여행주는 매력이 있는 업종입니까? 네,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좋죠. 항공주 역대급 실적이죠. 그렇죠. 대한항공 근데 같은 이제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유증 부분이에요.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오랜 기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고점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오게 됐을 때 또 주가에 엄청나게 반락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를 보게 됐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실 크게 이렇게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여행만 진행이 되고 해외 쪽에서 막혔기 때문에 사실 실적적인 부담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오프닝이 됐을 때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여행을 이제 어떻게 좀 후발로 갔을 때 뭐 이제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완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크게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격리라든지 불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여행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리오프닝 쪽으로 진행이 됐을 때 좀 번화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술이나 이런 이제 엄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진짜 이게 풀리기만 맞아요. 한다면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여행을 되게 많이 안 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좀 여행을 즐겨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실적에 대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뭐 카지노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좀 같이 가져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포스트 팬데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이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과 물론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정부 쪽에서 감기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바뀌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관련된 이제 회복되는 종목군들 사이에서 좀 크게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여행도 그렇고 뭐 사실 주류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급이 조금 접근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리오프닝 쪽에 대한 의견이 매수다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억눌려 있는 게 여행이죠. 그렇죠. 술도 먹고 네. 집에서 술도 먹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저희 상승의 서막님께서도 격리만 없으면 여행 갈 분들 많으실 것 같다. 저희 네. 채팅창에서도 활발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정말 열리면 폭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행주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뭘 사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야 오늘 노랑풍선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하창원 본부장께서도 네. 노랑풍선 하창원 본부장께 한번 해볼까요? 노랑풍선 노래 아시죠? 풍선이요? 네. 노랑풍선이 아니 근데 왜 제가 안 해요? 죄송합니다. 노래방에서 하시던 거 그 끼 어디 갔어요? 네, 아유. 마치 같이 간 것처럼. 네, 그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네, 깜짝 놀라셨습니까? 네. 네, 저희는 뭐 다 좋아합니다. 증권 광장이잖아요. 네. 염점 팀장께서는 항공과 엔터주를 소개하셨습니다. 여행주보다 항공과 엔터주에 더 관심이 갖는 이유. 저는 뭐 철저하게 지금 실적. 당장의 실적을 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섹터를 가져가는데요. 뭐 여행주 지금 저도 사실 여행이 좀 다소 보수적이었는데 또 하창 부부장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마음대로요?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층에서는 네.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녀가 있다던가 예, 그렇죠. 어르신을 모시고 그렇죠. 계신다던가 젊은 그쵸? 층에서는 충분히 지금 상대적으로. 뭐 저도 보니까 이제 시내에 나가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간과했어. 예. 세대를 예, 간과했어. 제가 이제 순간 제 세대 차이가 순간 느껴졌는데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제 네. 젊은 층부터 시작된 여행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갑자기 들면서 예. 물론 이제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뭐 실적에 기반된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 이제 여행 관련주 종목들은 워낙에 이제 등락폭이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만 대한항공은 가져갈 수 있는, 포트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도 많이 억눌렸었던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재개인데 지금 여행 전에 여행을 하기 앞서서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재개가 더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엔터주도 지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좀 주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가 나오면서 또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라든지 오늘 NFT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다시 좀 리오프닝주가 움직이면서 시장 자체가 다시 또 테마주 시장이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어제부터 느낀 게 지금 좀 당분간 지수는 힘들지만 테마주의 그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사실 어제 제가 생각한 게 적중했습니다. 아, 예. 뭐요? 근데 테마주 성격의 이제 뭐 NFT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뭐 적중. 리오프닝 제 스스로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요. 예, 적중 염정 선생. 네. 이제 그런 장세가 조금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당분간 지수는 어렵지만 이런 테마주들이 이른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항공과 엔터주는 철저히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로봇주들도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유는 이 삼성전자 M&A 관련 주식으로 로봇 관련 주식이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가운데에서 저희는 삼성 로봇주의 M&A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화되는 것과 주식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것은 다소간의 괴리가 있을 순 있어요. 먼저 삼성 로봇 관련주 M&A는 트레이딩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에 대해서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라. 염정팀장께서는 대세로 꼽아주셨습니다. 염정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 대세가 짧은 대세가 아니고 정말 긴 대세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대세는 맞습니다. 이제 로봇 쪽으로 점점 이제 산업이 변화하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철저히 이제 제가 말씀 테마주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그렇군요. 대세 지금 사실 로봇 테마가 짧게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게 가는 것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죠, 가져가기 기대감이. 때문에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론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이 그 회사들을 인수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할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인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업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테마는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추세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가 어떤 구간 안에 박스권 구간 안에 갇혀 있다라고 좀 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점프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로봇 예를 들어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어떤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의 테마 성격이 여전히 가능은 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의 기대감과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다소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M&A 관련 기대를 이 주식에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로봇주 탑픽.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로보로보 그리고 염정팀장께서는 탑픽을 꼽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로보로보가 삼성전자에 인수될 것처럼 여기고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스권의 상단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주식도 지금 9,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번번이 부딪히고 있는데 자, 그래도 로보로보를 탑픽으로 꼽고 계신 이유, 주목하고 계신 이유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 여쭤봅니다. 일단은 뭐 이 테마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국내 기업을 인수를 과연 할까라는 부분에 좀 상당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엄청 크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지만 또 만약에 또 키워나간다는 관점으로는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 첫 번째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도 제가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나와서 로보로보를 말씀을 드렸었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로봇 관련된 종목군에서는 항상 1, 2등을 하는 그런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수급이 몰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게 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로보를 좀 선정을 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소위 이런 주식이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 번 잘못 사면 오랫동안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네. 관망을 주신 이유. 정말 로봇 관련주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세 어떤 주도주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로보 같은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뜯어보면은 이제 교육용 로봇, 뭐 조립용 로봇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할 때 예. 로보 제품 가지고 수업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로보가 뭐 해줘요?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아이들 로봇 수업할 때 거기에 이제 이제 부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제공해주는 그쪽으로 좀 특화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로봇을 인수하게 되면 교육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로봇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뚜렷한 부분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이 여러 가지가 한 10개 가까이 종목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로봇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로봇 회사들이 인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조차도 이제 제 추측일 뿐이고요. 일단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교육용 로봇 쪽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활용도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을 사도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다. 없다. 예. 네, 테마 성격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가고 오늘 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휴림 로봇이 오늘 가장 로봇.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휴림 로봇 장 초반에는 거의 뭐 몇 퍼센트입니까? 이제 상한가 찍고 달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휴림 로봇은 삼부토건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고요.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입니다. 9%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부토건 매각설로 인해서 휴림 로봇이 부각을 받으면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오늘 또 로봇 테마 움직이나? 라는 생각에 같이 로봇주를 같이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로봇주는 사실 의도하지 않은 데서 지금 갑자기 휴림 로봇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된 특별한 오늘 뉴스 없이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로봇주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후리지야 개나리 아저씨. 네, 아저씨죠. 사실 제일 젊으신데. MZ세대 아니십니까? 액면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자, 좋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 또 여러분들 냉철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볼까요? 저희 맞수 한판 마지막 이슈는 HMM입니다. HMM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 이맘때 2월까지 시장 대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그게 시작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이 국제 해운 시장에서 관련 운임 지수도 오르고 그러면 다시 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 해운주들도 좋을까라는 의문 그리고 기대감도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두 분의 목표값도 듣고 가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 28,500원, 염정 팀장께서는 3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HMM 어떨까요?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이제 과거에 지난번에 한번 크게 대세적으로 HMM이 정말 5만 원까지 갈 때는 이 SCFI 지수, 그러니까 운임 지수랑 이제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조금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SCFI 지수 보시게 됐을 때 상당히 좀 고가 부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HMM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도 나오고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물론 그 안에서 뭐 파업도 있었고 임금 뭐 이런 협상도 있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지금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실 수요도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전보다는 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항만에 대한 이런 적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배가 부족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 노후 선박이라든지 이제 IMO 2020 이후로 이제 황산화물에 따른 이런 친환경 쪽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운임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졌던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미리 이제 장기 계약을 맺었던 것들의 이런 운임 지수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를 못 봤다라면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런 고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인 그런 장기 계약들도 운임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모아가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상승 가능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장 같은 경우는 좀 지수도 많이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주가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왕이 귀한이라고 썼더니 다군님께서 폭군이라고 작년에는 폭군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해운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봤어요. 자, 해운주 올해도 다시 좋을까 여쭤봤더니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업황이 견조할 것이다.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염정팀장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살짝 뭐랄까 보수적인 뉘앙스도 섞여 있는. 네, 일단은 해운주 같은 경우, HMN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반등을 뭐 하더라도 살짝 반등 후 다시 한번 또 이제 보합이 유지되는 계속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8,000원 선, 3만 원 선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HMN 같은 경우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갔습니다. 지수의 흐름과 비슷하게 운임 지수를 거의 따라갔었는데 지금 역시나 운임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SC 죄송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SCF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HMM 주가랑 거의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금 SFI 지수인데요. HMM 주가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BDI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페노션의 주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지금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BDI 지수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지금 페노션의 주가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MM 지수도 이제 HMM 주가 역시도 더 이상 이제 운임 지수와 같은 맥락을 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해운업 쪽에서는 뭐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은 좋지만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SM 상선이 또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철회를 한 부분이 있죠.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다소 좀 어둡다라기보다 업황에 대한 부분이 어둡다라기보다 섹터에 대한 어떤 지금 관심도가 많이 좀 멀어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당분간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뭐 그 전에 뭐 지금 뭐 왕의 귀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아니다. 지금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폭군이 좀 잠잠해진 것이다. 제가 좀 표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해운주의 친척인 조선주. 이제는 뭐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가 됐어요. 너무 다정하게 보셔서. 자, 좋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특히 시장에서 전날 대비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조선업이 하락 사이클이 종료된 것인가? 조선업종에 훈풍이 불 것이다.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니면 해운주처럼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보세요? 네, 저는 제한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업 역시도 일정 박스권 내에서 지금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 한 두세 번 정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반등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관심을 돌려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항상
항상 상단이 막혀 있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매력적인 섹터는 좀 되긴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운업과 조선업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주가 지수 자체가 다시 또 한번 뭐 3,000선을 넘어서고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고서야 지금 다른 섹터들이 좀 밀린다라고 좀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지금 당장은 보셔야 될 섹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창한 본부장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철강 쪽에 대한 가격 부담 이벤트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를 봐야 되고요. 중장기로 봤을 땐 좋죠. 중장기로 봤을 땐 좋은데 이제 조선업 자체가 이런 해운 사이클 자체가 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종목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규모 선박에 대한 수주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일단은 현대미포조선이 중소형사원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보다는 현대미포조선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전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HSD 엔진이라든지, 그러니까 본행지라든지 이런 엔진 쪽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수주가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맞수 한 판 잘 꾸려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